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어떤 SBS에서 공중파에서 나왔던 캥거루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공중파인 SBS에서 캥거루족 그냥 쉬었음 청년들에 대해서 멍성마리를 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중파의 개인을 잘못 묘사하게 되면 사람의 인생에 좀 심각하게 데미지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괜한 오해를 낳을 수가 있고 사람의 앞으로의 살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진짜 사실에 기반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되게 객관적으로 다 대신에 저는 이 국가, 시스템, 거대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까도 됩니다. 엄하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해도 되는 실수를 할 수가 없죠. 조직이고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도 이 고위 정치인이죠. 대통령이나 총리 장관, 차관 이런 애들은 솔직히 존나 까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은 이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까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평범한 개인은 진짜 까면 안 됩니다. 적당히 까야 되는 거고 진짜 무슨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딱 팩트만 얘기하고 비난은 어느 정도 관대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한국이라는 국가는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한국인과 한국은 강약 약강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게 개인한테는 쉽게 돌을 던지고요. 그를 비판하면 매국노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노예 마인드인 거고 백성 마인드인 거예요. 왕이나 나라 조정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삼류 마인드인 거고요. 자유 국가의 시민은 그 국가나 사회를 강하게 비판해도 아무런 이슈가 없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과 한국인들은 이러는 거 이해를 못하고 한국을 비판하는 무슨 조선족이니 뭐니 하면서 되게 천한문스러운 말을 하죠. 그거를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그 수준이 굉장히 낮은 어떤 민족이나 민족성인 거. 그리고 또 애초에 이런 SBS 같은 것들이 되게 면밀하게 묘사를 해야에도 불구하고 캥거루랑 은둔 청년도 구분을 못하죠. 이게 삼류 언론사라 그래요. 캥거루는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을 캥거루라고 하는 거고요. 은둔 청년이라면 부모님 집에 함께 살면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개인한테 면밀하지도 않게 비판을 하려면은 친해 모회사 태양건설은 국민 세금으로 지금 그 설거지를 다 해준 이런 거는 참 다루지도 않고 괜히 멀쩡한 개인 한 명 멍석말이 하는 거 보면은 삼류 언론사죠. 이번에 그 아래서 이 32세 12년 쉬었음이라고 이 출연자분이 묘사가 됐는데 이 출연자에 대해서 그냥 12년 쉬었다고만 묘사를 하고 아무런 부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만 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어요. 근데 주로 DC나 팸코 이런 루리앱 등을 이용을 한다고 이렇게 묘사를 해놨. 쟤는 친구도 없고 연락하는 사람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을 비난 아닌 비난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이 방송에 나가신 다음에 본인의 어떤 실제 상황에 대해서 루리웹에다가 이거를 업로드를 하시고 우리 주변에 흔한 사람도 있잖아. 그 학창시절 공부나 이런 거에는 별 재능이나 흥미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12년간 그냥 쉬었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해놨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워크넷, 잡코리아, 알바천국, 알바몬, 당근 알바 등을 모두 다 봤다고 하고요. 근데 당연히 취업이 안 되죠. 한국은 이미 구인 배수가 0.28로 좆박았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이 안 되는 거고 또 이런 알바 같은 거 지원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기 이런 알바들 경력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과 비교해서 이런 경력이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일자리를 구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냥 12년을 단순히 논 게 아니고 이것저것 취직을 하기 위해 매일같이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 쏙 빼놓은 거예요. 이제 이분도 여러 가지 알바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여기서 차량에 끼들어서 차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걸 본인이 잘못했다고 책임을 지게 하려 해서 그만두고 회사를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류 대차를 내리는 크레인 거기에 발이 깔려 다치는 바람에 엄지 발가락이 골절이 되어 다치게 되고 그리고 골절로 다친 걸로 한 달 조금 넘게 깁스를 해서 치료를 받고 했으나 발톱 전체가 빠져 다시 자란다고 잘 못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바 경력이 없고 이제 20대 고졸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위험한 일로 결국에는 가게 되는
되는 거예요. 뭐 위험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힘든 일이 한 달, 두 달 이상 하면 허리가 나가는 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일들로 몰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일들은 남들이 안 하는 일이죠. 결국 이제 그런 거 하다가 다치고 이제 일을 못해서 뭔가 살이 찌면서 현재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23년도에는 폴리텍 대학을 심지어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런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취업 목적으로 다니는 학교인 거고, 생산이나 그런 것들에 진짜 투입돼서 뭔가 실제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곳인데, 이분도 이제 여기 나오고 나서도 취업이 안 됐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뭐 23년이면은 이제 사실 한국이 경제가 이미 좆박았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사람은 거의 쓰지 않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분이 뭐 여기 자살 시도 같은 것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분은 그냥 단지 일을 하라고 내몰 게 아니라 일단 정신과 상담부터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학교에서 뛰어내는 생각을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고 하면 사실 이분은 고등학교 때 이미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이런 학업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뭔가 집중을 못 한다는 거면 아마 성인 ADHD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병원에 가봐야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당연히 이게 뭐 본인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의지가 되게 약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의지가 약하다니까 한국은 그냥 뭐든지 다 개인이 노력하고 의지를 이겨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 이런 분들은요, 이게 자살 시도까지 했다면 전형적인 우울증 증세인 거거든요. 그럼 이 아니면 혹은 성인 ADHD 주의력 결핍 장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일단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의사랑 한번 상담을 해보고 내가 왜 이거에 집중을 못했는가. 근데 이분이 지금 보시면 야 교대로 일을 할 때 야간에 컨테이너 박스 위치가 바뀌고 길을 못 찾아 일을 못해도 이것도 한 달 못 넘기고 그만두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좀 주의력 결핍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좀 미리 진단을 한번 받아보면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네가 멍청하고 네가 무능력하고 네가 의지가 없다고만 몰아세우는 한심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폴리텍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도 자리가 찾기 어려운 거는 그냥 이 사람이 되게 무능한 인간일 수도 있겠지만 구인 배수가 애초에 0.28로 쳐박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본 사람을 그냥 쉬었다고 하는 게 되게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워딩 자체가 너는 원래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다고 이제 프레이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도 여기 위에 있었죠. 크레인에 발이 깔려서 다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자리에 가서 치는 게 당연하다듯이 프레이밍하는 SBS를 보면 진짜 한숨만 나오죠. 이딴 게 공중파라고 진짜. 그럼 우리가 내 국민연금으로 건설하고 워크아웃 탈출하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 한국 언론이 이중잣대가 존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5060한테는 청년보다 절박한 취업 전제, 위기의 50대, 나는 구직자입니다 하면 대기업 정년퇴직했는데 빈곤층, 그럼 이거는 자산관리 존나 못한 거 아니야? 그냥 본인 능력이, 근데 뭐 이 사람이 단순 노무직밖에 없다고 징징징 그러는데 아까 그 청년은 지금 단순 노무직도 없어가지고 왜 은둔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대기업 다니다가 은퇴하면 이런 단순 노무직 말고 더 높은 일자리를 586한테 갖다 바쳐야 돼.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대기업 정년퇴직 같은 능력이 있으면은 네가 창업을 하세요 스스로. 징징대지 말고 사회에다가. 애초에 여기저기 원서 넣었는데 취업도 못하고 12년째 백수인 사람이 더 불쌍하지. 그냥 쉬었음 청년은 심지어 다쳐서 단순 노무직도 못하는데 틈지어 이런 이 사람이 10년 동안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싹 다 삭제하고 조작방송한 거죠 일종의.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했고 어떤 일을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오인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산관리 잘못해가지고 지금 노는 건데, 이런 거는 불쌍하다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된다 이렇게 그려주고, 왜 청년은 그딴 식으로 뭐 마치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묘사하는지 뻔히 보이긴 하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저런 대기업 나온 586 세대도 할 수 있는 게 단순 노무직밖에 없다고 합니다. 경력이나 경험도 부족한 은둔 청년들은 한국은 지금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나요? 한국이?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위험하고 험한 거라도 나와서 하라는 건가? 혹시 뭐 발가락 같은 거 다친 청년, 그러면서 압구정으로 외노자 존나 먹고 그나마 쉬운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거는 다 외노자로 채우면서 자국민 청년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 하는 게 한국이에요. 네가 해, 네가 국민연금 세금 빚어먹지 말고 네가 하세요 직접. 이렇게 조작 방송하고 가짜 방송하면은 사람들이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영원히 그 알 같은 거 안 볼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도 다 그런 조작 방송이겠네.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애들이 몸 갈아가지고 일하면 누가 좋아요? 인력
인력사무소 사장이 좋나? 아니면 세금 걷는 국가가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하고 싶고 현재 상황에 벗어나올 수 있으면 하는 건 당연히 자유인. 근데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얘가 할 수 있는 자립, 뭐 정신과 상담 이런 거를 준비해주고 이제 뭐 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못하고 비난부터 하고 악마화하는 한국은 판할 자격이 없는 거죠. 586이 무능해서 놀면은 구직자고 청년에 놀면은 그냥 쉬었음이. 이런 게 이제 이중잣대라는 거지 일종의. 왜 젊은 청년만 악마인지 모르겠네. 어차피 얘들 그냥 단순 노무직하라는 거야. 그럼 네가 해, 네가 하면 되잖아. 왜 자꾸 왜 집에 있는 사람 멀쩡한 사람 시켜? 직업 위협한 거밖에 없으면. 네가 하는 일자리 주고 네가 가서 일해. 그럼 되잖아.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를. 또 그냥 쉬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쉰 게 맞으면 586도 그냥 쉰 거야. 취업 준비하는데 무능해서 취업을 못한 거라니까. 아, 이거는 뭐 절박함이 있어요, 사회에서. 하나만 해라, 하나만. 네, 이상입니다.